생애 처음으로 북한 식당에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북한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죠. 제게는 꽤 인상적인 순간이었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직원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주문받았던 분과는 다른 여직원분이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사장님 술은 안 하십니까? 저희 대동강 맥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제가 술을 전혀 못하거든요 라고 답을 하고서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나 싶었는데 그 직원분은 곧바로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러면 음료는 안 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저 자본주의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농담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러면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럼 혹시 커피도 있나요? 라고 묻고서 아니 잠깐만, 커피에 순 우리말이 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직원분은 네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메뉴판에는 커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커피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분은 갑자기 매우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순간 저는 잠깐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직원분은 네 있습니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사실 별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제가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평양냉면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제육 말고 다른 음식을 드시길 권합니다.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접 경험하지는 마시고요. 영상에 양보해주세요. 지금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편을 예매했는데 출발 지점이 치앙콩이라는 도시에 있는 여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치앙라이 터미널로 가서 치앙콩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요금은 90바트입니다. 대략 2시간 반 정도가 걸렸고요. 버스 상태는 그리 쾌적하지 않습니다만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 이 버스가 가장 쾌적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여행사 앞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행사에 지불한 금액은 32.2유로입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이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출국일에 임박해서 알아본 탓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해도 너무한 가격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로 이동을 택한 겁니다. 국경에 도착하기 직전 이곳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인은 라오스에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남은 태국 돈을 라오스 돈으로 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도착해 태국 출국 심사와 라오스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입국 심사를 할 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만깃 650원입니다. 일행 중에는 못 내겠다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넘어가나 봅니다. 헌데 라오스를 출국할 때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도 돈을 요구하는데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국가의 물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국경을 빠져나와 또 다른 차를 타고 페탈룬 버스 터미널에 옵니다. 여기서 루앙프라방 북부 터미널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타요. 마지막 버스인데요. 일단 저는 버스 지붕에다가 짐을 올리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싶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저 검은색 캐리어가 제 짐인데요. 대략 23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걸 이런 식으로 밑에서 던지고 위에서 받아 올립니다. 카메라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제 짐을 올리는 순간을 포착하지는 못했는데 저 위에 있는 친구가 제 짐을 받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정의 하이라이트 슬리핑 버스입니다. 이곳에서 루앙프라방 북부 터미널까지 약 1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누워서 가는데 크게 불편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닥이 그냥 딱딱한 마룻바닥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누워도 그리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 두 명이 누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와 나란히 자리했던 한국인 형님들 모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들 그냥 눈만 감고 있었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루앙프라방 시내로 가는 썽테오를 탑니다. 야 비도 오고 이거 걱정이다. 1인당 5만 깁입니다. 이 이상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로 그에 응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냥 육로 이동은 피하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루앙프라방에서 방비행으로 갈 땐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직접 표를 살 수 있다고 알려진 이곳은 늘 문이 닫혀 있었고요. 온라인에서 예매하는 것 또한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대행사를 이용했어요.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싸서 그렇지 편하기는 하죠. 기차표에다가 기차역까지 가는 차량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방비행역에 내렸을 땐 좀 당황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호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루앙프라방에서도 방비행에서도 동남아에서 주로 쓰이는 그랩이나 볼트 앱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별 수 있나요? 직접 찾아야죠. 운이 좋게 한 기사분과 접촉해서 작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비행 다음으로는 팍세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라오스 다음 국가로 이동할 때 용이한 곳이라서 여행자들이 제법 모이는 도시입니다. 방비행에서 비엔티안 시내까지 가는 차량, 비엔티안 시내에서 남부 버스 터미널까지의 차량, 그리고 팍세까지 가는 슬리핑 버스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역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태국에서 라오스로 올 때에 비하면 매우 쾌적하게 느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라오스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저렴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나 선물 가게는 당연히 예외고요. 그런데 루앙프라방엔 예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숙소 가격인데요.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1박에 대략 3만 원인데 비슷한 조건이었던 방비행과 팍세의 숙소와 비교하면 꽤 비싼 편이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이름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루앙프라방에서는 싼 축에 드는 가격입니다. 루앙프라방에서 거의 매일 방문했던 식당입니다. 도착 첫날 이곳에서 커피도 마셨고 가끔 한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줄곧 찾았던 식당이에요. 가격도 저렴하죠. 직원들도 무척 친절했습니다. 생김새가 순하지 않은 저에게는 무척 귀한 공간입니다. 한식 역시 다른 동남아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루앙프라방은 혼자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식당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저 한식 가격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트 물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루앙프라방에는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븐일레븐이나 서클K와 같은 편의점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름 강변에 위치한 카페들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남아 국가 중 커피 가성비의 끝은 베트남의 로컬 커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 가도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담배 가격은 동남아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저는 늘 니세풀이라는 담배를 샀는데요. 한 갑에 650원입니다. 와우. 당연히 만듦새는 엉성합니다. 안 그래도 몸에 해로운 담배가 한층 더 해로운 느낌이 들고요. 유심 카드 역시 비싸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한 달짜리가 없어서 15일짜리를 구매한 뒤 이후 닥터리즘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탑업을 했습니다. 루앙프라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루앙프라방의 진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올라가 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값어치를 합니다. 방비행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바로 이 샌드위치 가게들입니다. 제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유일하게 걱정했던 게 위생이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맛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맛있는 샌드위치 맛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매일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한식파더라고요. 방비행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방비행에 있는 대부분의 한식당에선 혼자 온 여행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서 방비행에 한식당 못지않게 많았던 유사한 식당들을 몇 번 찾았는데요. 모두 맛이 별로여서 하는 수 없이 로컬 식당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세주를 만났어요. 이것 또한 로컬 음식뿐 아니라 유사 한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는 제일 괜찮은 맛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이게 맛이 오묘해요. 샌드위치와 현지 음식으로 인해 미끌거렸던 위장을 뜨겁게 세척해주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인이 모두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한식의 맛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전통 한식을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방비행에는 가격이 비싼 카페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비싼 건 아니지만요. 주로 한국인이 많은 중심부나 서양인이 많은 외곽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들의 커피값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곳곳에 가격이 저렴한 카페들도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 루프탑 바에서 파는 커피도 저렴했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구글상에는 오토바이 대여점으로 나오는 이곳 슈퍼에서 캔커피를 사서 마셨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좋았거든요. 좀 희한했던 게 루앙프라방에서 늘 사던 담배가 방비행에는 어느 슈퍼에서도 팔지 않더라고요. 해서 방비행에서는 바스토스라는 담배를 샀습니다. 이 담배는 더 쌉니다. 5,000깁이에요. 원화로는 325원이죠. 방비행에서 묵었던 숙소는 무척 저렴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싸니까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청결하지 않은 부분은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개미가 나오는 부분은 견디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때는 해충 스프레이를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나 싶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방비행에서 팍세라는 도시로 왔어요. 팍세에서는 큰 카메라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에세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물가 영상을 통해서나마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래도 작은 카메라로는 꽤 찍었거든요. 방비행 숙소보다 훨씬 더 잘 관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음 국가까지 가는 교통편을 이 숙소를 통해 구매하기도 했어요. 팍세에서도 한식도 먹고 유사한식도 먹었습니다. 물론 주로 먹었던 건 로컬 음식이고요. 팍세에서 거의 매일 찾았던 식당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루앙프라방과 방비행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앞서 두 도시에 비해 덜 유명한 곳이지만 규모는 좀 더 큰 도시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형 쇼핑몰도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마트 물가나 커피 가격은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숙소 주변에 있던 나름 관광객으로 붐볐던 카페들도 그렇고 시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느낌이 나는 카페 역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팍스에서는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을 빼면 모두 숙소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세계여행을 하며 어느덧 굳어진 패턴이에요. 여기에 어느 도시나 마을에서는 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순간들이 조금씩 더해지는 정도죠. 팍스에서 아주 오랜만에 원 없이 걸었습니다. 왓 푸살라우라는 사원에 한번 가봤거든요. 숙소에서 왕복 20km 정도 되고요. 가는 길이 별 특색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사원 밑으로 뻗어있는 이 다리를 지나면서 야, 큰 카메라를 들고 왔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이틀 전이라 끝내 다시 오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늘 하는 푸념입니다. 아무튼 제가 라오스에서 19박 20일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